안녕하세요. 네, 저번 주에 이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번 주에 진행했던 게 배터리 BMS에서 BMS 이슈가 셀 밸런싱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자, 오늘은요, BMS 이슈의 기능 중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MS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제 그 배터리 내부에 있는 뭐 출력이라던가 파워 릴레이라던가 그런 절연 저항이라던가 그 다음에 각 셀에 대한 전압과 전류 그리고 온도를 검출해서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BMS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이제 SOP라고 되어 있는 스테이트 오브 파워입니다. 그래서 전압, 전류, 온도를 측정을 해서 뭘 계산하냐면 충전량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0분율로 나눠서 SOC를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SOC를 계산을 해서 적정 SOC 영역으로 제어합니다. 그 적정 SOC 영역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최저는 20%, 최대는 80%. 그래서 즉 최대 방전 20%고 최대 충전 80%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어떻게 배터리를 좀 더 열화되지 않고 오래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셀 온도 센서에서 오류가 없으면 SOC 및 셀 온도를 적용을 해서 미리 정의된 값. 그래서 2초 충전, 뭐 10초 충전, 방전, 뭐 이렇게 2초 충전하고 방전하고 10초 충전하고 방전하는 뭐 이런 갖춰진 시스템에 맞춰서 계산을 해서 SOC를 영역으로 제어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 배터리 출력 제어라고 나오죠. 자, 배터리 출력 제어는 자, 배터리를 얼만큼 방전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스템에 대해서 입출력 에너지 값을 산출을 하죠. 그래서 충전 중인지 방전 중인지 그런 에너지 값을 산출을 해서 뭘 하냐면 배터리를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고 배터리의 안전 상태를 확인을 해서 보호하고 그 다음에 현재 어느 정도의 충전량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주행거리를 갈 수 있고 어느 정도의 토크를 낼 수 있는지 그래서 가용 파워 예측도 합니다. 그리고 과충전과 과방전을 방지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파워 릴레이 제어라고 있습니다. 자, 파워 릴레이는 PRA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릴레이 제어입니다. 릴레이 메인 릴레이를 온 오프 시키고 그 다음에 프리차지 릴레이를 제어하는 역할. 그래서 고전압 시스템 고장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입니다. 혹시라도 고전압 시스템에 고장이 발생했다. 즉, 뭐 릴레이가 융착이 되었다거나 또는 어딘가 고전압 케이블이 뭐 단선이 돼서 고전압이 그러니까 누설 연료가 생길 염려가 있다라고 하면 뭐예요? PRA 릴레이가 제어를 하면서 BMS가 PRA에다가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릴레이를 끊어라라고 얘기를 내립니다. 릴레이가 끊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전기가 끊어지게끔. 그래서 BMS는 VCU 명령에 의해서 릴레이 온오프를 모니터링하고 컨트롤을 통한 전원 공급 및 차단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BMS가 비정상 상태에서 VCU의 릴레이 온오프 명령을 수신을 하게 되면 현재 작동 모드를 유지한다. 그리고 비상시에는 BMS는 스스로 릴레이를 오프할 수 있다. 여기 중요하죠. 뭐라고요? 비상시에는 BMS가 즉 VCU의 명령을 받지 않고 뭐예요? 스스로 릴레이를 오프할 수 있습니다. 비상시 언제? 혹시라도 전기차 또는 하이브리드 차가 주행 중에 뭐 배터리 쪽에 물리적인 충격을 받아서 그래서 릴레이를 융착됐다. 그러면 임의로 뭐예요? BMS는 릴레이를 끊어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절연저항 추정입니다. BMS는 고전압 플러스와 접지 사이, 그 다음에 고전압 플러스, 고전압 마이너스 및 접지 사이에 뭐예요? 절연저항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 절연저항 추정해요? 절연저항이 깨져 있으면 절연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니까 뭐예요? 절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고전압이 누설될 수 있다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자, 셀 밸런싱 컨트롤.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BMS가 셀 밸런싱을 항상 컨트롤을 해주고 있죠. 셀 간 전압 편차가 발생하게 되면 셀 밸런싱 컨트롤을 수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셀 전압 편차가 30mV 이상인지 확인을 합니다. BMS가.
그래서 최대와 최소 셀의 전압 편차가 많이 발생하면, 즉 30mV 이상 발생하게 되면 뭐 해야 돼요? 밸런싱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밸런싱 진행할 때 무슨 밸런싱이 있다고요? 설명드렸었죠? 액티브 밸런싱과 패시브 밸런싱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뭐 한다고요? 자, 다들 액티브 방식으로 밸런싱을 하게 되죠. 즉, 배터리의 평균을 냅니다. 다양한 셀의 높낮이의 평균을 내서 만약에 3.7, 3.8, 4.2, 4.0 이렇게 딱 평균으로 한 3.8이 되겠다. 그러면 모자란 친구를 충전해야 되는데 모자란 친구를 충전할 때 어디 걸 사용을 해요? 기존에 양이 많았던 배터리에 있는 걸 빼다가 충전에다 넣죠. 그래서 액티브하게 모자란 거는 넘치는 거에서 가지고 오고, 그래서 평균으로 맞춰서 뭐해요? 버리는 에너지 없이,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배터리의 효율을 높게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놨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절대적 SOC가 20% 이상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60초 동안 충전 방향에서 팩 전류가 3A에서 20A 사이인지 확인한다. 그 다음에 진단 조건이 없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이 위에 조건들이 true 또는 and 조건일 경우에는 밸런싱을 컨트롤하고, 요 중에서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거나 25mV 미만이면 뭐예요? 밸런싱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쿨링 컨트롤이죠. 자, 쿨링, 어떤 쿨링? 고전압 배터리 쿨링입니다. BMS는 CMA가 뭐예요? 셀 모듈이죠. 셀 모듈의 온도에 따라 뭡니까? 배터리 EWP 및 배터리 칠러를 제어해서 절연 냉각수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요 쿨링은요, 자, 요거는 순행식에 한해서 설명을 된 거고요. 자, 여기에서 플러스로 뭐가 있어요? 공랭식이 있죠. 자, 공랭식은 뭘 제어해줘야 돼요? EWP나 배터리 칠러가 아니라 뭘 제어해야지? 블로어 모터를 제어해줘야 되겠죠. 블로어 모터에서 뭐 단수를 조절해야 될 겁니다. 배터리가 온도가 많이 높아졌다라고 하면 단수를 올려서 좀 더 많은 양의 외부 공기를 가지고 들어가서 배터리를 식힐 수 있게 도와줘야 할 것이고, 배터리 온도가 너무 높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오래 블로어를 가동시켜서 배터리를 차갑게 냉각시킬 수 있는 것이 쿨링 컨트롤이고요. 그 다음에 히팅 컨트롤도 마찬가지. 히팅 컨트롤은 어디예요? 자, BMS는 온도에 따라 셀 모듈의 온도에 따라 EWP랑 배터리 히터를 제어를 해서 뭐합니까? 배터리를 따뜻하게 충전해 주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공랭식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공랭식은 차량 내부에 있는 온도를 사용을 해서 가지고 오죠. 차량 내부, 겨울철에는 히터를 틀어서 차량 내부가 따뜻할 것이고요. 여름철에는 에어컨을 켜서 차량 내부가 시원하죠. 그 바람을 가지고 와서 배터리를 따뜻하게 데우고 배터리를 차갑게 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충전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BMS는 배터리 충전 시 다양한 참조 정보를 누구한테 보내나요? VCU한테 보내줍니다. 마찬가지죠. 자, 하이브리드는 충전 어떻게 하나요? 엔진이 돌면서 HSG가 충전을 걸어주고, 플러그인은 외부 충전기를 통해서 충전을 하죠. 마찬가지 그런 것들도 다 BMS가 충전을 컨트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 보게 되는 것은, 자, 이제 좀 회로도 오죠. 자, 측정은 뭐냐? 배터리 모듈, 팩, 배터리 시스템에 대한 것들. 자, 모듈에서는 셀 전압, 온도, 그 다음에 팩에서도 전류, 배터리 시스템 흡기 온도, 절연저항, 다양한 이런 내용들을 어디로 가져오나요? 배터리 제어부, 즉 배터리 제어부 BMS의 기능들로 들어옵니다. 자, SOC 추정하고 파워 제한하고 릴레이하고 고장 진단, 이런 것들을 다 해서 누구랑 통신해요? EPCU라고 하는 VCU한테 보냅니다. 우리는 하이브리드니까 뭐예요? HPCU가 되겠죠. 하이브리드 파워 컨트롤 유닛. 그 친구한테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다 어디로 가요? 쭉 와서 구동부로 가요. 자, 릴레이죠. 릴레이, 보존압 릴레이 뭐예요? 이름이 PRA한테 간다고요.
네, 요게 이제 보시게 되면 제가 저번에 중간고사 때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죠. 자, 커넥터입니다. 커넥터. 자, 커넥터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뭐예요? 인터록 커넥터가 나옵니다. 그렇죠? 인터록 커넥터. 자, 인터록이 뭐예요? 자, 인터록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인터록은요, 그냥 회로입니다. 회로. 무슨 회로? 아, 고전압 회로가 잘 연결되어 있는지 체크하는 회로예요. 그래서요, 보시게 되면, 자, 캐비니터가 뭐예요? PTC 히터죠? PTC 히터에도 뭐가 달렸어요? 인터락 회로가 달렸네요. 자, 볼게요. 여기 따라오면. 자, 여기 따르면, 인터락 회로 여기 장착됐고요. 그 다음 또 어디 있어요? 일렉트릭, 에어컨 컴프레셔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직류 전원이 들어오니까 들어왔고, 자, 그 다음에 어디? 완속 충전이 되는 요 안쪽에 뭐가 있냐면 퓨즈가 있습니다. 퓨즈에도 인터락 회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쭉 올라더니 급속 충전하는, 직류 급속 충전하는 데도 인터락 회로가 있고. 또 자, 모터 컨트롤 유닛 하는 PCM 안에 뭐예요? 직류를 가지고 있는 라인에는 다 뭐예요? 인터락 회로가 다 들어가 있다. 다만 UVW 상인 여기 뭐예요? 삼상 교류를 쓰는 쪽에는 뭐가 없어요? 인터락 회로가 없는 거죠. 자, 설명드렸듯이 인터락이라고 부르는 요 회로는 어디 고전압이 연결이 잘 체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회로는 어디에만 직류 전원에만 들어가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은요, 인터락 회로가 어떻게 또 구성이 되냐. 옛날에는 이제 물리적인 안전 플러그를 뽑았다라고 하면 점차 개발이 되고 있는 것이 어떻게 개발이 되고 있냐. 요렇게 어디 엔진룸 정션 박스 쪽, 엔진룸 정션 박스 쪽에 엔진룸 정션 박스에 퓨즈 박스를 딱 열게 되면 앞쪽에 저렇게 인터락 회로를 만들어 놨어요. 무슨 소방관 모양 해놓고. 왜? 자, 차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뭐 해야 되나요? 자,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에서 배터리가 어디 있나요? 배터리 위치가 보통 트렁크에 있거나 아니면 뒷좌석 시트 밑에 배터리가 위치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럼 배터리가 그쪽에 있다라는 것은 세이프티 플러그, 안전 플러그 위치가 어디 있나요? 세이프티 플러그, 안전 플러그도 트렁크에 있거나 또는 뒷좌석 하단부에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차가 꽝 사고가 났어요. 자, 앞을 박아서 앞에서 사고가 나서 HPCU 쪽이나 인버터 쪽이나 뭐 그쪽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으면 소방관이 뒤쪽으로 가서 안전 플러그를 제거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지만 만약에 뒤에서 꽝 하고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쪽에서, 즉 고전압 배터리 쪽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배터리 쪽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안전 플러그를 제거할 수 있는 시간이, 물리적인 시간이 없고 화재가 발생했으니까 그거를 안전 플러그 제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소방관들을 위해서 어디 엔진룸 정션 박스 쪽에서 소방관이 잡아 당겨서 고전압을 차단시킬 수 있는 스위치, 킬 스위치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트렁크에는 항상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실습니다. 물건을 많이 실어 놓다 보니까 뭐예요? 안전 플러그를 빼려면 물건을 다 끄집어내고 러비지 패드를 꺼내놔야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으로 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엔진룸 정션 박스 쪽이나 아니면 본네트 쪽, 엔진룸 쪽에다가 하나씩 인터락을 설치하고 있죠. 이렇게 안전 스위치를. 자, 그래서 이 안전 스위치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 어디 배터리 시스템 어셈블리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BMU라 되어 있습니다. 즉 배터리 매니지먼트 유닛이죠. 배터리 매니지먼트 유닛에서 뭐래요? 인터락이 연결이 되지 않으면 고전압 인터락 회로 미체결로 뜨면서 뭐해요? 릴레이, 메인 릴레이를 붙이질 않습니다. 메인 릴레이가 안 붙는다는 것은 당연히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지금 BMS에 대한 회로도입니다. 자, 그걸 따라왔더니 어디로 가요? PRA라고 부르는 파워 릴레이 어셈블리로 넘어오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프리차지 릴레이, 그 다음에 메인 릴레이, 그리고 PRA 메인 릴레이 마이너스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쭉쭉 넘어가게 되면,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터미널 블락이라고 되어 있죠. 터미널 블락, 터미널 블락. 자, 터미널 블락이고 여기 보시면 뭐가 있나요? 자, 리어 고전압
커넥터 인터록, 프론트 고전압 커넥터 인터록, 그 다음에 ICCU 커넥터 인터록이라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얘는 ICCU니까 뭐예요? 아이오닉 5나 eGMP 바디를 사용하는 멀티 충전기죠. 그 충전기에 대한 회로도가 있네요. 이건 전기차에 대한 회로도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모듈 1번, 2번, 뭐 4번, 8번 이런 식으로 쫙 배터리 모듈들이 연결되고, 자, 이건 이제 전기차는 뒤에 가서 설명을 한 번 더 드릴 건데, 이제 여기는 뭐예요? CMU라는 친구가 들어오죠. 왜? 모듈이 많아지다 보니까 모듈이 많아지면 셀들도 많아지는 것이고, 셀들이 많아지게 되면 배선이 많아지잖아요. 배선이 많아지니까 하나의 BMS에 모든 배선을 넣다 보니 BMS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관리하기도 힘들고 BMS가 커지니까 BMS를 유닛으로 만들고 그 밑에 하단에 셀 모니터링 유닛들을 하나씩 더 만드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모듈에다가 셀 모니터링 유닛 하나, 배터리 모듈 두 개의 CMU 하나씩 묶어가지고 요즘은 장착해서 이 CMU가 누구랑 통신하나요? BMU랑 통신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종당 저항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CAN. 자, 이그니션 오프하고 자기 진단 커넥터에 3번과 11번 사이에 저항값을 측정을 합니다. 뭐예요? CAN 종단 저항 측정하는 겁니다. 3번과 11번 측정하셔서 뭡니까? 네, CAN의 종단 저항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측정해서 60오hm 그리고 120ohm이 나오는지, 자, 여기 이렇게. 자, 요건 어디예요?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전기차에서 배터리 시스템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진단 점검 단자회로 MCAN 해서 어디? 자, 컨트롤러들에 대한 CAN 통신 파형 단자 측정하는 곳입니다. BMS ECU 탈거 및 장착인데요. 자, 요거는 전기차 거고요. 저희는 하이브리드 차에서 BMS를 실제로 탈거해 볼 겁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 일반 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 다 BMS ECU가 있겠죠.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자, 그래서 BMS도 만약에 교체가 필요하다면 교체는 할 수 있는데, 자, BMS 유니컵에 남아있는 뭐예요? 실런트나 이물질이나 오일, 먼지, 수분 등을 깨끗하게 제거한다. 그리고 록타이트 도포한 후 ECU 유닛을 장착을 해라. 왜? 자, BMS 유닛을 우리가 분해를 한번 해보게 되면 안에도 뭐 있나요? 그냥 보드 하나 있습니다. 그 보드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보드기 때문에 사실상 뭐 분해해서 수리하고 고치고 하는 게 잘 안 돼요. 뭐 해야 됩니까? 그냥 어셈블리 유닛 교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BMS까지 설명을 드렸고, 이번 주에 여러분들 대면 수업 오시게 되면 뭐 할 거냐면 PRA 분해 조립할 거고, BMS 분해 조립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저기 아이오닉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가지고 배터리를 한번 된다면 떼보려고 해요. 왜? 소나타 하이브리드 차가 있긴 한데, 소나타 하이브리드가 지금 시동이 안 걸리면서 뒤에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방전이 났어요.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방전이 나서 거기 지금 운행이 안 되기 때문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더 남아서 다음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리튬 이온 2차 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전기차에 사용하는 것은 무슨 배터리를 쓰나요? 리튬 이온 배터리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리튬 이온 폴리머 배터리, 그 다음에 뭐 LFP라고 해서 리튬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옛날에는 니켈 수소 배터리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2차 전지라고 부르죠. 2차 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자,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리튬 배터리의 기본 구성입니다. 리튬 배터리는요, 리튬 이온이라는 친구가 뭐 하냐면 왔다 갔다 해요. 어디를? 양극과 음극을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요게 배터리 셀 하나의 모습이고요. 그 안에 지금 부하라는 게 있죠. 자, 양극과 음극이 있고 거기에 분리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양극과 음극이 붙으면 뭐예요? 쇼트. 그거를 나눠 놓는 게 분리막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안에는 뭘 채워 넣었어요? 전해액이라는 걸 채워 넣었습니다. 자, 액체를 주입해 놓은 게 뭐예요? 리튬 이온 배터리. 액체가 아닌 우리 그 폴리머 타입, 즉
젤 타입, 뭐 알로에 겔처럼 그런 젤 타입을 집어넣는 것이 리튬 이온 폴리머 타입인 거죠.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 요즘 많이 듣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가 뭐예요? 전해질을 뭐로? 고체로 만든 거죠. 그래서 안정성은요, 전고체 배터리가 가장 좋고요. 그 다음이 폴리머 배터리, 그 다음이 전해 액타입인 리튬 이온 배터리입니다. 자, 왜 리튬 이온을 쓰느냐? 자, 금, 백금, 은, 수, 뭐 이런 다양한 재료들이 있는데 이 재료들 중에서 리튬이라는 친구가 가지고 있는 성질 때문에 그래요. 이 친구가 뭐 이온화를 하려는 경향이 가장 큽니다. 왜? 이온화하려는 경향이 뭐냐면 자, 리튬이 전자를 내어주고 뭐가 되려고 양이온이 되려는 정도가 가장 커서 그래요. 그래서 리튬은 나트륨은 자연계에서 탄산 리튬, 염화 나트륨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금 같은 거는 뭐예요? 수천 년 지하에 묻혀 있다가도 발굴해내면 그대로 나오죠. 즉 뭐예요? 산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산화가 잘 돼야지만 뭐예요? 내가 내어주는 거죠. 전자를 잘 내어줘서 뭐 산화가 되는데 반응이 잘 일어나는데 금은 안 되는데 리튬은 반응을 잘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뭐 리튬은 뭐 이거는 뭐 주기율표처럼 되어 있는데 0.98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자 이제 이거 보시면 됩니다. 자 방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방전은요 이온이에요. 이온 자 이온이 리튬 이온이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느냐 자 부하가 0입니다. 100% 충전 상태예요. 자 음극 쪽에 리튬 이온들이 쫙 있습니다. 자 이제 부하를 쓸 겁니다. 내가 악셀을 밟았어요. 또는 뭐 라이트를 켰어요. 에어컨을 켰어요. 하면 여기에 있는 리튬 이온 하나가 통 튀어나와요. 통 튀어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양이온이 돼가지고 이 친구가 어디로 가나 보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이온은 이 분리막이라는 것을 넘어갈 수 있어요. 이온은 자 그래서 이 분리막을 탁 넘어갑니다. 분리막을 막 넘어가요. 자, 넘어가면서, 자, 여기 보면, 아까 리튬 이온이 뭘 잃어요? 전자를 잃는다고요.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려고 그래요. 지금은 음이온이잖아요. 음이온이었다가 양이온이 되려고 할 때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됩니다. 전자는 뭐예요? 우리가 쓰려고 하는 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전기 에너지가 나와서 전기 에너지는 어디? 여기에 있는 전극을 따라서 부하한테 갈 거고 이온만 양극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따다다다다닥 넘어갑니다. 음이온이 다 양이온으로 쪼르르 넘어가요. 방전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부하는 우리가 계속 쌓아요. 자 그러다가 뭐가 돼요? 100% 방전되게 되면 음극에는 뭐가 없어요? 음이온이 없어요. 음이온이 없고 양극에 양이온들만 가득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돼 있는 게 방전 상태예요. 자 그래서 자 이거 뭐예요? 리튬 코발트 산소 그쵸? 리튬 코발트 산소 즉 LCO 뭐 삼원계 계열의 배터리다 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요런 게 이제 수식으로 나타나는 거고 이 수식을 그림화한 게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우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양극재라고 해서 NCM 계열 뭐 NMO 계열 뭐 되게 뭐 니켈, 망간, 뭐 니켈, 코발트, 망간, 뭐 망간과 뭐 이렇게 다양한 요것들을 다 뭐라고 부르냐면 양극재라고 불러요. 이런 양극재들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배터리 효율을 높일 것인가 라는 거죠. 그래서 망간을 쓰면 LMO 계열이 되는 거고요. 코발트 계열을 쓰면 LCO가 되는 거고요. 니켈을 쓰면 LNO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은 NMC 계열 뭐 니켈, 망간, 코발트를 적절히 섞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니켈, 코발트, ok사이드 하면 NCO, 니켈, 망간, ok사이드 하면 LMO 뭐 쭉쭉쭉 나오는데 자 여기 리튬 아이언 하면 LiFePO4, LFP라고 되는데 이게 바로 인산철이라고 부르는 거죠. 인산철 배터리. 그 다음에 NMC 계열, 우리가 지금 많이 보고 있는 NMC 계열, 뭐 NCA 계열. 그래서 뭐 리튬 함량을 높인다, 망간 함량을 높인다. 이 3원계에 들어가는 양극재들을 어떻게 섞냐에 따라서 뭐가 되냐면
좀 더 효율이 좋은 배터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자 재료에 따라서 비용이 어떻게 되고 에너지 효율이 어떻게 되고 나오고 있는 거죠. 이 중에서 보시게 되면 비용이 가장 저렴한 게 뭐예요? LCO 계열이죠. 그러니까 코발트를 사용하는 게 비용이 가장 씁니다. 다만 문제가 뭐예요? 세이프티, 즉 안정성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안정성도 지킬 수 있고 에너지 덴시티도 좀 좋은 게 뭐가 있냐면 LMO 계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용하는 게 자, 안전성이 높고 대신에 가격이 비싸요. 하지만 에너지 효율이 나쁘지 않아요. 에너지 효율이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인산철 배터리가 있어요. 인산철 배터리는 굉장히 안전해요. 가격도 얘랑 LMO랑 비슷합니다. 근데 자, 에너지 덴시티가 뭐예요? 0.53. 얘가 LMO보다 좋아요. 그 다음에 사이클 라이프 타임도 마찬가지 얘가 좀 더 좋습니다. 그러면 LFP가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네, LFP가 좋습니다. LFP가 좋아요. 그래서 어디에 써요? BYD나 아니면 뭐 이런 중국제 차량에서 LFP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왜 근데 잘 안 써요? 자, 인산철 배터리는요, 뭐가 단점이 뭐예요? 자, 에너지 효율이 0.53인데 방전, 즉 방전량은 빠릅니다. 충방전이 굉장히 빨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주행거리가 짧아요. 그게 문제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 NCA 계열이 있습니다. 자, NCA 즉 니켈과 코발트와 알루미늄만 이렇게 섞어놨어요. 섞어서 쓰니까 뭐가 더 좋아하냐면 가격은 좀 저렴해. 비용도 좀 저렴해. 근데 효율이 더 잘 나와. 누구보다? 인산철보다. 그러면 이거를 왜 가격도 저렴한데 효율이 잘 나오네. 그래서 이걸 뭐예요? 요거를 테슬라라든가 아니면 현대 기아 자동차에서 만드는 거에다가 요걸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NCA 계열, 다만 이제 좀 더 코스트를 다운시키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뭐 니켈 함량을 높인다 또는 코발트 함량을 높인다 뭐 알루미늄 함량을 높인다 이렇게 다 조절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최적의 조건이 나오게 되면 가격은 낮추고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어내자 라고 되어가는 거죠. 네, 이 뒷부분부터는 저희가 만나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